이 바세린 잘못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세린을 쓸 때는 그리고 이렇게 쓰셔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진짜 주름이 펴져요. 하지만 그냥 건조한 상태에서 바세린만 발라봤자 주름, 기미는 물론 보습에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발라야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까지 싹 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름 고민을 쫙 펴드리고 10년 젊어질 수 있게 제 꿀팁 대방출해드릴게요. 오늘은 저도 정말 잘 쓰고 있는 이 바세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세린은 의사들도 자주 쓰는 제품인데요. 진짜 안타까운 게 병원에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바세린을 잘못 쓰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바세린 쓰고 피부 뒤집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바세린이 너무 대중적인 제품이다 보니 잘못된 정보들도 돌아다니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막 따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제가 의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들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피부 노화의 최대 적은 사실 건조함이에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자글자글 지게 되거든요. 주름은 사실 수분만 잘 지켜줘도 예방의 반은 먹고 들어가요. 바세린은 제품 자체가 수분을 주는 거라기보다 기름에 가까운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막을 씌워줘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하나의 코팅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핸드폰을 지키기 위해 케이스를 끼우잖아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가 핸드폰 자체는 아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바세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게 되신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바세린이랑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들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크림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에는 물을 먼저 줘야 하거든요. 수분크림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쉽게 말해서 정말 물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자기 분자량보다 1000배 정도의 엄청난 수분들을 끌어당겨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조할 때 맞으시는 스킨부스터 같은 영양주사에도 히알루론산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 수분을 쫙쫙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은 또 어떻죠? 잘 날아가잖아요. 수분크림도 텍스처가 꾸덕하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날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수분크림으로 피부에 물을 채워주고 날아가지 않게 바세린으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습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수분이 피부에 머물고 있으면 건조해서 생긴 주름들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잔주름 개선이나 예방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부의 탄력도 좋아져서 피부가 좀 더 탱글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수분크림을 바른 뒤에 바세린 소량을 특히나 건조한 부위에 덧발라주세요. 그럼 피부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레티놀이에요. 사실 레티놀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많이 언급했듯이 주름을 없애는 최고의 제품이거든요. 레티놀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것만 발라도 사람들 피부과 안 가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돌기는 하는데요. 이 레티놀도 바세린과 같이 바르면 효과가 배가 돼요. 레티놀 크림을 쌀알 만큼 소량 피부에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덧발라주시면 레티놀 성분이 피부에 흡수될 때 부스터를 달아줘요. 그리고 꼭 자기 전에 사용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레티놀이 광과민성이 나타나는 성분이라 레티놀을 바르고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효과도 떨어질 수 있고 피부에 더 큰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레티놀의 자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수분크림과 섞어서 쓰시면 자극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데요. 레티놀과 수분크림을 1:10 정도로 짜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섞은 크림을 주름이 신경 쓰이는 눈가나 목에 살살 발라주시면 돼요. 그 위에 바세린을 소량 얇게 덧발라주면 주름에 좋은 레티놀 효과가 2배, 3배 올라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마데카솔이에요. 마데카솔은 병풀 추출물이 원료인데 이 병풀 추출물은 피부 회복을 도와주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 후 민감해진 피부 위에 마데카솔을 바르시면 좋은데요. 약국 말고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마데카 크림도 추천드려요. 마데카 크림에는 병풀 추출물 이외에도 주름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마데카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얇게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크림 흡수와 함께 피부 진정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비싼 재생크림 사서 바르시잖아요. 여기에 바세린을 덧발라주시면 효과가 완전 배가 돼요. 비싼 크림들 효과도 증폭시킬 수 있는 완전 꿀팁이에요. 사실 바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같은 곳에도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유재석 님이 한 방송에서 바세린 바르고 양말 신으면 발 뒤꿈치에 효과가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우리 로션들 중에 부드러운 로션들 있죠? 이 로션에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주면 좋아요.
로션 3, 바세린 1의 비율로 섞어서 바르면 그냥 로션을 바르는 것보다 보습감 유지가 훨씬 오래 가요. 근데 만약 이렇게 발랐는데 좀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다 싶으시면 로션의 비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여러분에게 맞는 비율을 찾으시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황금 비율을 찾으셨다면 건조할 때마다 덧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드러운 팔꿈치와 발 뒤꿈치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바세린을 바를 때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바세린과 절대 같이 바르면 안 되는 상급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아하나 바하는 각질 제거제로 각질을 녹이는 성분들인데요. 이걸 바세린으로 가둬버리면 각질만 녹는 게 아니라 피부 장벽까지 과하게 녹여버릴 수 있어요. 각질 제거로 예민해진 피부를 더 밀폐시켜서 자극을 증폭시키는 꼴이라 다음날 얼굴 전체가 붉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제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제품이 더 있는데요. 바로 알코올 함량이 높은 스킨이나 토너예요. 시원한 쿨링감이 있는 스킨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은데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바세린이 뚜껑처럼 덮어버리면 알코올이 피부 안에서 증발하지 못하고 안에서 맴돌면서 극심한 건조와 가려움을 유발하게 돼요.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 바세린을 바르는 것인데 오히려 더 심한 건조함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은 꼭 기억하시고 바세린과 함께 바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바세린은 가두는 성질이 있어서 피부가 약하거나 건조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지성 피부들에게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트러블이 나고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지성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면 피지까지 가둬지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트러블이 더 생기고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피부들은 유분기가 많은 T존에는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바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바세린은 아침과 저녁 중에는 저녁에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여성분들 아침에 화장하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름기가 많은 바세린을 바르고 화장을 하면 화장이 떡지고 들뜨게 되겠죠.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아침에 바세린을 바르면 무겁고 너무 번쩍거리는 광이 나게 돼서 피부가 안 예뻐 보여요. 그리고 바르고 나가시면 불편감도 있을 수 있고 땀나는 활동을 했을 때 땀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돼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보다 저녁에 발라서 수면팩 하듯이 피부에 코팅을 딱 씌우고 주무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세린이 기름기가 있는 제형이라 바른 다음날 아침 세안도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요. 바세린을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일리한 느낌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물 세안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날아가는데 만약 너무 안 지워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신 거예요. 바세린은 바를 때 아주 얇게 발라주셔야 해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세린을 다 날려버린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빡빡하게 되면 피부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클렌징한다는 생각으로 세안해 주시고요. 너무 건조하신 분들은 약간 미끌거리는 상태에서 세안을 마무리하셔도 돼요. 물 세안 후에 느낌을 보고 바세린 양을 잘 조절해 보시면 적당량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꿀조합으로 사랑받는 바세린도 발암물질이라는 소리를 한때 들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은 바세린을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로라튬이 발암물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바세린 측은 우리는 정제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는데 그래서 바세린을 만드신 분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퍼드셨다고 해요. 근데 바세린, 지금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도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논란이 있던 페트로라튬은 실제로 고가의 보습제에도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페트로라튬은 사실 굉장히 좋은 성분이고 보습에도 아주 효과적인 성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세린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세린은 정말 대중적인 제품이지만 제대로 된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도 만약 주변에서 바세린을 잘못 바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수분크림, 레티놀, 마데카 크림에 바세린을 덧발라주기 실천해 보시면 마법 같은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를 책임지는 닥터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